오는 9일 대통령 탄핵 표결을 앞두고 전북 정치권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이 무조건 탄핵안에 찬성하기로 하면서 전북 의원 전원이 탄핵 찬성에 표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권에 대한 분노는 집회 참여를 넘어 성금 모금과 자원봉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어린이집 누리 예산의 일부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육의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이기는 한데 임시 방편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전주시 의회 현금 보상 불허 방침에 반발한 쓰레기 시설 주변 주민들이 쓰레기 검사 강화에 나서면서 수거 차질 사태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오는 9일 대통령 탄핵 표결을 앞두고 전북 정치권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이 무조건 탄핵안에 찬성하기로 하면서 10명인 전북 의원 1,000원이 탄핵 찬성에 표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비상시국 회의는 내일부터 정 의원 사무실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열어 새누리당 해체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때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이 당론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더라도 이에 개의치 않고 탄핵에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탄핵 찬성표를 늘리기 위해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을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9일 탄핵안 상정에 찬성을 재확인합니다. 가결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제가 앞장서서 할 생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전북도당도 9일 탄핵안 가결에 온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대로 민주주의의 광장의 촛불 민심을 받들어서 발의된 탄핵 소추안이 반드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전북 촛불 집회에 참여한 도민들은 역대 최고인 2만 5천여 명에 이릅니다. 뜨거운 민심을 확인한 전북 비상시국회의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촛불 집회 장소를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 사무실로 바꿉니다. 새누리당 해체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정권에 부역했던 새누리당에 대한 해체까지도 도민들의 요구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촛불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민심의 촛불이 거대한 횃불로 바뀌면서 전북에서도 대통령 탄핵과 새누리당의 단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철음입니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죠. 정권에 대한 분노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회 참여를 넘어 성금 모금과 현장 자원봉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전주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는 2만여 명의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런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는 데는 1,00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시국회의 참여 단체들이 십시일반 비용을 부담해 왔지만 이제는 자발적으로 성금을 내는 시민들이 부쩍 늘면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퇴진 행동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어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돈이 되고 싶어서 내게 됐습니다. 시민 자원봉사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집회에 앞서 양초와 종이 팻말을 나눠주고 교통정리와 거리 청소까지 굳은 일을 도맡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들 같은 경우에는 집회 진행이라든지 아니면 끝나고 청소라든지 부분에 도움을 주시고 계시고 시민분들 같은 경우에도 애 많이 쓴다고 하면서 이제 자발적으로 청소나 여러 부분에 도움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무대에 필요한 전기를 제공하고 출연자들을 위해 가게를 대기실로 내준 시민도 있습니다. 마음은 광화문에 가 있지만 현재 자영업자들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을 하고 싶은데 또 마침 여기서 하시니 그런 부분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집회장을 넘어 일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주의 한 드론 동호회는 드론 10대 현수막을 매달아 띄워 올리는 드론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통령 퇴진을 바라는 목소리가 너무 높은데 저희도 드론에 현수막을 걸어서 하늘을 가르면서 그 마음을 더 이렇게 강하게 발산하기 위해서. 한 나라의 국정은 삼류 막장 드라마보다 나을 게 없었지만
대한민국의 평범한 주권자들은 오늘도 촛불을 지키며 희망의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 위기를 맞으면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전북 조선업계 근로자들이 국회를 찾아 군산조선소 유지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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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조선업계 근로자 200여 명이 국회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 위기를 맞으면서 지금까지 14개 협력업체가 문을 닫고 9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조선소가 유지되지 않으면 추가로 5천여 명이 실직하게 된다며 국회에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대장 실직과 연관산업과 붕괴된 군산과 전북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우려되고 회복되기 힘든 경제 침체에 늪게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여야 3당 주최로 열린 군산조선소 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선박 건조 물량 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군산에서 배정된 물량까지도 지금 울산으로 도로 가져갔잖아요, 지금 그죠? 이거 더 이상 도로 군산으로 다시 배정해줘야 됩니다. 정부의 조선업 대책이 영남권에 집중되면서 군산은 소외됐다며 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정책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군산조선소 같은 경우는 바로 폐쇄로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준비하시는 선박 펀드의 상당 부분을 전북 군산 지역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데 쓰이도록 지정 할당에서 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토론회를 찾은 여야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군산조선소 유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근로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정읍의 오리농장 3곳에서 추가로 AI 의심 신고가 접수돼 살처분 지역이 확대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어제 정읍 고부 오리농장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데 이어 오늘 이 농장 근처 오리농장 3곳에서 추가로 AI 의심 신고가 접수돼 예방적 차원에서 농장 반경 3km 안에 있는 8개 농장 14만 2천 마리의 닭과 오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농가들이 독림저수지와 고부천 인근에 있어 철새에 의한 AI가 의심된다며 축사 소독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올 연말 파견 공무원을 복귀시키기로 하자 공무원 노조가 이에 반발하는 등 파견 공무원제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공무원 노조는 중앙부처에 파견된 고위 공무원들이 현안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파견 공무원의 전원 복귀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북도의회 허남조 의원은 공무원의 인사 적재를 풀기 위해 파견 공무원제를 남발하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파견 공무원들을 전원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어린이집 누리 예산의 일부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육의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 의미는 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누리 예산의 지원 규모는 8,600억 원, 3년간 한시적으로 특별 회계를 설치해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전체 누리 예산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무상 보육의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정부가 8,600억 원을 나눠 교부하면 전북교육청이 받을 돈은 340억 원가량입니다. 내년 누리 예산 필요액 770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나머지는 교육 재정으로 부담하라고 한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별 회계로 내려온 돈만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고 손을 떼겠다는 것입니다. 전북교육청의 입장은 기존과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다만 내려오는 국고 지원분은 어린이집 예산으로 편성하여 어린이집 지원을 할 것이며 나머지 교부금에서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리 검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어린이집들은 정부가 예산을 배정한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단 6개월을 버티고
대선 공약에 무상보육의 국가 책임을 포함시켜 돌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서 100%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되는 부분들을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누리예산의 지원 근거가 된 유아교육 특별회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교육청의 누리예산 의무 편성이 사실상 강제화돼 이에 따른 법적 공방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그동안 붕괴 위험이 높아 신축 필수성이 제기됐던 김제육교 재가설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제시는 총 사업비 240억 원 가운데 국가 예산 120억 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내년에 7억 원이 반영돼 물꼬를 튼 만큼 오는 2019년까지 재가설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5년에 준공된 김제육교는 정밀 안전진단에서 2등급 판정을 받아 지난 2014년부터 대형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면서 화물차와 시내버스 등이 10km가량을 우회하는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해외 연수 경비 300만 원을 대납한 뒤 위원장직을 사퇴한 전북도의회 송송환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북선관위는 연수 경비를 주고받은 도의원들의 선거구가 달라서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고 해외 연수를 정치활동이 아닌 공무상 출정으로 봐야 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무혐의 처분이 앞으로 지방의회가 국외 연수를 갈 때마다 의장단이 다른 의원들의 연수비를 대신 내주는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닌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가 쓰레기 처리시설 주민에 대한 지원금의 현금 보상 불허를 추진하자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입 쓰레기 검사 강화에 들어가면서 쓰레기 수거 차질 사태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 광역 생활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수거 차량들이 줄지어 쓰레기 반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대기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평상시에는 사실 그렇게 바로 와서 한 5분 정도 대기하면은 풀 수 있고요. 근데 오늘은 뭐 20분 정도, 뭐 30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차들도 지금 오래 기다릴 것 같은데요. 이는 소각장 주변 주민들인 감시원들이 이른바 쓰레기 성상 검사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소각용이 아닌 재활용이나 매립용 쓰레기가 섞여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겁니다. 주민 감시원들은 두 번째부터 수거 분량이 확인된 차량들은 되돌려보내거나 출입을 금지시킬 계획입니다. 월권은 아닙니다. 분명히 전주시의 협약서에 의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각장과 매립장 등 쓰레기 처리시설 주민 지원금에 현금 보상을 불허하려는 전주시의회에 대한 항의와 경고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관련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고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합니다. 문제는 성상검사 강화가 일주일만 이어져도 정상적인 쓰레기 수거가 힘들어져 도심 곳곳에 쓰레기가 쌓이는 수거 대란을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전주시는 주민들과 대화에 나서는 동시에 수거 쓰레기의 임시 적치장 확보 등 대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시가 농생명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산업을 성장산업으로 키워나가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이를 위해 연구기관 7곳과 기업 21곳, 대학 10곳 등이 참여하는 농생명 정보통신기술 산업 집적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오는 2019년까지 85억 원을 투자해 50여 개의 연구개발 과제를 진행하고 70여 개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내년부터 농산물 최저가격의 보상 품목을 시군이 직접 선정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14개 시군에서 모두 배추와 무의 최저가격을 보장했지만 신청률이 높지 않았다며 내년부터는 14개 시군이 자율적으로 각각 2개씩 품목을 정하면 시군별로 서로 다른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배추와 무의 최저가격 보장 신청률이 57%로 높지 않았지만 내년에 시군별로 품목이 다양화되면 농가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황수 전북경찰청 수사과장이 경무관 승진 대상자로 내정돼
전주 완산경찰서장으로 부임합니다. 간부 후보 37기인 강황수 수사과장은 익산서장과 정보화 장비 담당관 등을 지냈으며 전북경찰청 소속 총경이 경무관으로 승진한 것은 33년 만입니다. 김제 출신인 조용식 서울경찰청 인사과장도 경무관 승진 대상자로 내정됐습니다. 또 최홍범 전북경찰청 경무계장과 송승현 정보 3계장, 박정환 강력계장이 각각 총경으로 승진 임용될 예정입니다.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의 가족 채용 의혹 등 부적절한 처신을 연속 보도한 JTBC 전주방송 김철 기자의 도지사 측근 이래도 되나가 2016년 전북 기자상 취재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은 JTBC의 연속 보도 이후 해당 사무처장이 사임하고 전북체육회가 조직 개편을 통해 본부장의 직급을 임원에서 직원으로 낮춰 체육회의 낙하산 인사가 사라진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북기자협회는 전라일보 이수화 기자의 대사습 심사 비리 심층 취재 등 모두 7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폐지에 불을 붙여 오토바이와 차량을 훼손한 혐의로 43살 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30일 익산시 동산동의 한 도로에서 수레에 실려있던 폐지에 불을 붙여 수레와 오토바이를 태우고 근처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범퍼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읍경찰서는 술에 취해 우체국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52살 윤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1일 만취 상태에서 정읍에 있는 한 우체국에 들어가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김제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241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는 등 하루 종일 매우 나쁨 수준의 농도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북서풍이 불면서 정체됐던 대기가 확산해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전북은 내일 대체로 맑겠지만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주 0도 등 영하 2도에서 0도, 낮 기온은 5도에서 7도에 머물겠습니다.